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우리 지갑에서 조용히, 하지만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 아플 때 큰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해가 되면서 이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숫자가 예고 없이 껑충 뛰어오른다면 어떨까요? 당황스러움을 넘어 어쩌면 막막함까지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건강보험 제도의 커다란 변화, 그리고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막 은퇴하여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언뜻 들으면 더 공정하게, 더 정확하게라는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왔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변화의 실체를 모른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들고서야 뒤늦은 탄식을 내뱉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변화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후 이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의지의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에게 이 새로운 제도는 자칫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있었던 1차 개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피부양자, 즉 자녀의 직장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의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오직 국가에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순식간에 지역 가입자로 편입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이번 변화를 꼼꼼히 살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공식 자료의 핵심은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확대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주로 눈에 잘 보이는 소득, 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기존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소득,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소득과 그 외 기타 소득까지 총 6가지의 소득이 모두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모든 소득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과하게 걷어간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억울하게 납부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금까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에도 앞으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세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의 모든 소득은 건강보험료라는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스템의 시차에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서, 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보통 1년 전의 것이고 재산세 과세 자료는 6개월 전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사업이 잘 되어 소득이 높았지만 올해는 경기가 나빠져 폐업 직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시스템은 여전히 1년 전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나에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은퇴하여 월급이 끊긴 지 오래인데도 시스템은 작년의 월급 기록을 보고 높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억울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하면 조정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내 상황을 증명하고 서류를 갖춰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과도한 보험료가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개편에서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보다 돈을 더 버니 보험료를 더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소득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 건강보험료가 내 현재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산되어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부과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수동적으로 있기만 해서는 나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이웃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할 주변 분들에게 오늘 들으신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가장 따뜻한 연대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함께 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정보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우리 지갑에서 조용히, 하지만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 아플 때 큰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해가 되면서 이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숫자가 예고 없이 껑충 뛰어오른다면 어떨까요? 당황스러움을 넘어 어쩌면 막막함까지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건강보험 제도의 커다란 변화, 그리고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막 은퇴하여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언뜻 들으면 더 공정하게, 더 정확하게라는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왔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변화의 실체를 모른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들고서야 뒤늦은 탄식을 내뱉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변화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후 이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의지의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에게 이 새로운 제도는 자칫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있었던 1차 개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피부양자, 즉 자녀의 직장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의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오직 국가에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순식간에 지역 가입자로 편입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이번 변화를 꼼꼼히 살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공식 자료의 핵심은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확대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주로 눈에 잘 보이는 소득, 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기존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소득,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소득과 그 외 기타 소득까지 총 6가지의 소득이 모두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모든 소득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과하게 걷어간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억울하게 납부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금까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에도 앞으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세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의 모든 소득은 건강보험료라는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스템의 시차에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서, 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보통 1년 전의 것이고 재산세 과세 자료는 6개월 전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사업이 잘 되어 소득이 높았지만 올해는 경기가 나빠져 폐업 직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시스템은 여전히 1년 전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나에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은퇴하여 월급이 끊긴 지 오래인데도 시스템은 작년의 월급 기록을 보고 높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억울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하면 조정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내 상황을 증명하고 서류를 갖춰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과도한 보험료가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개편에서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보다 돈을 더 버니 보험료를 더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소득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 건강보험료가 내 현재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산되어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부과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수동적으로 있기만 해서는 나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이웃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할 주변 분들에게 오늘 들으신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가장 따뜻한 연대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함께 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정보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우리 지갑에서 조용히, 하지만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 아플 때 큰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해가 되면서 이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숫자가 예고 없이 껑충 뛰어오른다면 어떨까요? 당황스러움을 넘어 어쩌면 막막함까지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건강보험 제도의 커다란 변화, 그리고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막 은퇴하여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언뜻 들으면 더 공정하게, 더 정확하게라는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왔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변화의 실체를 모른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들고서야 뒤늦은 탄식을 내뱉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변화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후 이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의지의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에게 이 새로운 제도는 자칫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있었던 1차 개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피부양자, 즉 자녀의 직장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의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오직 국가에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순식간에 지역 가입자로 편입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이번 변화를 꼼꼼히 살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공식 자료의 핵심은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확대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주로 눈에 잘 보이는 소득, 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기존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소득,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소득과 그 외 기타 소득까지 총 6가지의 소득이 모두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모든 소득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과하게 걷어간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억울하게 납부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금까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에도 앞으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세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의 모든 소득은 건강보험료라는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스템의 시차에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서, 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보통 1년 전의 것이고 재산세 과세 자료는 6개월 전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사업이 잘 되어 소득이 높았지만 올해는 경기가 나빠져 폐업 직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시스템은 여전히 1년 전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나에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은퇴하여 월급이 끊긴 지 오래인데도 시스템은 작년의 월급 기록을 보고 높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억울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하면 조정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내 상황을 증명하고 서류를 갖춰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과도한 보험료가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개편에서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보다 돈을 더 버니 보험료를 더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소득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 건강보험료가 내 현재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산되어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부과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수동적으로 있기만 해서는 나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이웃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할 주변 분들에게 오늘 들으신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가장 따뜻한 연대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함께 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정보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우리 지갑에서 조용히, 하지만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 아플 때 큰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해가 되면서 이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숫자가 예고 없이 껑충 뛰어오른다면 어떨까요? 당황스러움을 넘어 어쩌면 막막함까지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건강보험 제도의 커다란 변화, 그리고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막 은퇴하여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언뜻 들으면 더 공정하게, 더 정확하게라는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왔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변화의 실체를 모른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들고서야 뒤늦은 탄식을 내뱉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변화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후 이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의지의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에게 이 새로운 제도는 자칫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있었던 1차 개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피부양자, 즉 자녀의 직장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의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오직 국가에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순식간에 지역가입자로 편입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이번 변화를 꼼꼼히 살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공식 자료의 핵심은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확대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주로 눈에 잘 보이는 소득, 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기존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소득,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소득과 그 외 기타 소득까지 총 6가지의 소득이 모두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모든 소득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과하게 걷어간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억울하게 납부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금까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에도 앞으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세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의 모든 소득은 건강보험료라는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스템의 시차에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서, 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보통 1년 전의 것이고 재산세 과세 자료는 6개월 전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사업이 잘 되어 소득이 높았지만 올해는 경기가 나빠져 폐업 직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시스템은 여전히 1년 전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나에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은퇴하여 월급이 끊긴 지 오래인데도 시스템은 작년의 월급 기록을 보고 높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억울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하면 조정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내 상황을 증명하고 서류를 갖춰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과도한 보험료가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개편에서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보다 돈을 더 버니 보험료를 더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소득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 건강보험료가 내 현재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산되어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부과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수동적으로 있기만 해서는 나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이웃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할 주변 분들에게 오늘 들으신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가장 따뜻한 연대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함께 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정보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우리 지갑에서 조용히, 하지만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 아플 때 큰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해가 되면서 이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숫자가 예고 없이 껑충 뛰어오른다면 어떨까요? 당황스러움을 넘어 어쩌면 막막함까지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건강보험 제도의 커다란 변화, 그리고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막 은퇴하여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언뜻 들으면 더 공정하게, 더 정확하게라는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왔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변화의 실체를 모른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들고서야 뒤늦은 탄식을 내뱉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변화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후 이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의지의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에게 이 새로운 제도는 자칫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있었던 1차 개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피부양자, 즉 자녀의 직장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의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오직 국가의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순식간에 지역 가입자로 편입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이번 변화를 꼼꼼히 살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공식 자료의 핵심은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확대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주로 눈에 잘 보이는 소득, 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기존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소득,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소득과 그 외 기타 소득까지 총 6가지의 소득이 모두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모든 소득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과하게 걷어간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억울하게 납부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금까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에도 앞으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세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의 모든 소득은 건강보험료라는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스템의 시차에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서, 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보통 1년 전의 것이고 재산세 과세 자료는 6개월 전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사업이 잘 되어 소득이 높았지만 올해는 경기가 나빠져 폐업 직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시스템은 여전히 1년 전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나에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은퇴하여 월급이 끊긴 지 오래인데도 시스템은 작년의 월급 기록을 보고 높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억울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하면 조정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내 상황을 증명하고 서류를 갖춰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과도한 보험료가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개편에서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보다 돈을 더 버니 보험료를 더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소득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 건강보험료가 내 현재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산되어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부과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수동적으로 있기만 해서는 나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이웃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할 주변 분들에게 오늘 들으신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가장 따뜻한 연대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함께 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정보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우리 지갑에서 조용히, 하지만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 아플 때 큰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해가 되면서 이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숫자가 예고 없이 껑충 뛰어오른다면 어떨까요? 당황스러움을 넘어 어쩌면 막막함까지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건강보험 제도의 커다란 변화, 그리고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막 은퇴하여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언뜻 들으면 더 공정하게, 더 정확하게라는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왔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변화의 실체를 모른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들고서야 뒤늦은 탄식을 내뱉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변화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후 이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의지의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에게 이 새로운 제도는 자칫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있었던 1차 개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피부양자, 즉 자녀의 직장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의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오직 국가에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순식간에 지역 가입자로 편입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이번 변화를 꼼꼼히 살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공식 자료의 핵심은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확대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주로 눈에 잘 보이는 소득, 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기존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소득,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소득과 그 외 기타 소득까지 총 6가지의 소득이 모두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모든 소득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과하게 걷어간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억울하게 납부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금까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에도 앞으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세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의 모든 소득은 건강보험료라는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스템의 시차에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우리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서, 재산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소득 자료는 보통 1년 전의 것이고 재산세 과세 자료는 6개월 전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는 사업이 잘 되어 소득이 높았지만 올해는 경기가 나빠져 폐업 직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 시스템은 여전히 1년 전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나에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은퇴하여 월급이 끊긴 지 오래인데도 시스템은 작년의 월급 기록을 보고 높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 억울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하면 조정해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내 상황을 증명하고 서류를 갖춰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과도한 보험료가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개편에서는 소득이 증가한 사람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보다 돈을 더 버니 보험료를 더 걷어가 주십시오라고 자발적으로 신청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만큼 소득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내 건강보험료가 내 현재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산되어 더 냈다면 환급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부과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정부의 정책은 계속해서 바뀔 것이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수동적으로 있기만 해서는 나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그리고 이웃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이 정보가 필요할 주변 분들에게 오늘 들으신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가장 따뜻한 연대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처럼 중요한 정보를 함께 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정보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어올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우리 지갑에서 조용히 하지만 어김없이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 아플 때 큰 걱정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해가 되면서 이 건강보험료 고지서의 숫자가 예고 없이 껑충 뛰어오른다면 어떨까요? 당황스러움을 넘어 어쩌면 막막함까지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건강보험 제도의 커다란 변화, 그리고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막 은퇴하여 연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1월 1일부터 우리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또 한 번 크게 바뀝니다. 언뜻 들으면 더 공정하게, 더 정확하게라는 긍정적인 신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내왔던 일부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치 조용한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변화의 실체를 모른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들고서야 뒤늦은 탄식을 내뱉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변화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직장에서 은퇴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입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후 이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의지의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에게 이 새로운 제도는 자칫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 있었던 1차 개편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피부양자, 즉 자녀의 직장보험에 이름만 올려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의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오직 국가에 성실히 납부한 대가로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순식간에 지역 가입자로 편입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역시 이번 변화를 꼼꼼히 살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요?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공식 자료의 핵심은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확대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는 주로 눈에 잘 보이는 소득, 즉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워져 소득이 줄었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를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기존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가 은행에 넣어둔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주식 투자로 얻는 배당소득, 그리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소득과 그 외 기타 소득까지 총 6가지의 소득이 모두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의 대상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제도처럼 보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모든 소득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혹시라도 과하게 걷어간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억울하게 납부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이면에는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금까지는